지휘관들 회의실로 소집. 그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원도 훈련소, 말없이 쓰러진 동생,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영상,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을 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누나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투스타 장군 이정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한 부대가 해체되고 국방부는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진우는 누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가던 그 겨울밤을 기억했습니다. 8살 진우, 12살 정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매는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죠. 정연은 고무장갑을 끼고 새벽부터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누나는 늘 피곤해 지친 얼굴로 우져졌습니다. 진우야, 우리는 가족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 누나는 너만 보고 산다. 정연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때 누나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우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연은 공사장을 그만두고 군대에 지원했어요. 왜 갑자기 군대예요? 진우가 물었을 때 정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해. 너 대학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든단다. 그렇게 정연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진우는 누나 덕분에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죠. 누나는 빠르게 진급했습니다. 소인 중위 대위를 거쳐 어느새 소령이 되었고 중령을 달았을 때는 이미 부대에서 인정받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어요. 입대 전날 밤 진우는 누나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진우 앞에 놓았어요. 이건 누나가 너 없고 벽돌 나르며 번 돈이다. 절대 울지 마.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대 가서도 누나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해. 알겠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누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연애도 친구들과의 시간도와 자신의 꿈도 모두 동생을 위해 밀어둔 누나였죠. 누나,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우가 말했을 때 정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누나는 계속 걱정할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다음 날 아침 훈련소로 떠나는 버스에 올라탄 진우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누나를 봤어요. 투스타 계급장을 단 정연 중령 부하들에게는 무서운 지휘관으로 통하지만 진우에게는 여전히 등에 업어주던 그 누나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정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이제 진우 혼자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훈련소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생활하려고 했는데 송상병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어요. 다른 훈련병들과 똑같이 행동했는데도 유독 진우에게만 트집을 잡았죠. 야, 이진우, 너 뭐가 그렇게 특별한 줄 아냐? 송상병이 진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무반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행진할 때도 박자 안 맞고 너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욕먹잖아.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내무반 정리도 남들보다 더 깔끔하게 했고 행진도 열심히 따라했는데 왜 자꾸 혼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훈련병들은 진우를 힐끗힐끗 보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해. 그리고 점호 끝나고 나서 연병장 10바퀴 뛰기. 송상병의 명령에 진우는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진우의 하루는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다른 훈련병들이 자는 시간에 연병장을 뛰었어요.
그런데도 송상병은 만족하지 않았죠. 야, 이진우, 어제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더라. 변기에 때가 남아있던데? 송상병이 큰 소리로 말하자 다른 훈련병들이 모두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명히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진우가 말하자 송상병은 코웃음을 쳤어요.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하고 나더 금식실 설거지도 해. 그날 저녁 송상병이 진우 관물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관물대 안에 붙어 있는 작은 사진을 발견했죠. 어린 시절 진우와 누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연이 진우를 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진우, 이거 누구야? 송상병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나요, 누나? 꽤 예쁘네. 몇 살이야? 송상병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진우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누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송상병의 시선이 불쾌했어요. 누나는 바쁘세요. 진우가 퉁명스럽게 답하자 송상병이 화를 냈습니다. 야, 뭐야 그 말투는?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송상병이 진우의 뺨을 때렸어요. 집에서 예의도 안 가르쳤나? 누나 전화번호 알려줘. 싫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송상병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이 새끼가 진짜. 그날 밤 진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통신병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폰을 몰래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죠. 누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진우는 후회했어요. 누나가 얼마나 걱정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자는 이미 전송됐고 누나는 분명히 메시지를 보고 있을 거예요. 국방부 작전참모실 밤 11시 정연은 아직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다음 주 합동훈련 계획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그때 휴대폰 진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정연은 문자를 보는 순간 커피잔을 놓친 채 일어섰어요.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우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죠. 손이 떨렸어요. 뭐야 이게. 정연이 중얼거리며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훈련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정연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젠장. 참모가 급히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장군님? 오준이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답했어요. 내 동생이 살려달래. 이게 군대냐? 동생분이 어디 계시는데요? 오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동생 때문에 직접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진우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28 보병사단 훈련소다. 정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준이, 당장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곳에 가봐. 내 동생 이진우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오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정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난 못 기다려. 내가 직접 간다. 장군님, 사단장 허락 없이는. 오준이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정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허락? 필요 없어. 내 동생이 죽겠다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정연은 군복 그대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진우 어릴 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8살 진우가 누나 등에 엎여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정연은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이유가 뭐겠어. 동생 하나 지키지 못하면 네 계급장이 무슨 소용이야.
다음 날 새벽 오준이는 사복을 입고 훈련소 근처에 잠입했습니다. 정연의 지시에 따라 소형 카메라를 숨겨가지고 갔어요. 훈련소 담장 너머로 연병장이 보였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훈련병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독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보다 더 많은 눈을 치우고 있는 진우였죠.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있었어요. 오준이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쓰러질 뻔한 순간도 손등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것도 모두 찍었어요. 다른 훈련병들은 슬쩍슬쩍 피해가는데 고참들은 오히려 진우만 더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야, 이진우.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애들은 다 끝났는데 너만 남았잖아. 송상병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어요. 오준이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괴롭힘이었거든요. 급히 정연에게 영상을 전송했어요. 메시지와 함께요. 장군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은 영상을 보는 순간 노트북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다니던 그 작은 진우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연병장 문 열어. 지금 간다. 장군님, 밤이라서 부관이 말하려 했지만 정연은 이미 헬기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헬기 준비에 당장. 그날 밤 정연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터진 손등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라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죠. 진우야, 누나가 너무 늦었구나. 정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진우는 또다시 제설 작업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어제 손등이 터져서 아직 아팠지만 송상병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굴었죠. 야, 이진우, 어제 너 때문에 우리 소대가 또 욕먹었어. 오늘은 제대로 해봐. 송상병이 삽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쓰지 마. 어차피 너는 손재주가 없으니까 맨손이 나을 거야.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진우만 맨손이었어요. 영하 15도의 추위에 금세 손가락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진우는 입김을 불어가며 계속 눈을 퍼올렸죠. 1시간이 지나자 진우의 손은 감각이 없어졌어요. 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고참이 다가왔어요. 야, 뭐해? 왜 이렇게 느려? 진우가 손이 너무 아파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고참이 화를 냈습니다. 손이 아프다고? 그럼 발로 해.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 진우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음을 깨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른 훈련병들은 진우를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오준이는 담장 너머에서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진우가 얼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눈을 퍼올리는 모습,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까지 모두 찍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오준이가 중얼거리며 계속 촬영했죠. 그때 진우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어요. 추위와 피로에 몸이 한계에 달한 거였습니다. 야, 이진우, 일어나. 송상병이 소리를 질렀지만 진우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른 훈련병들이 급히 달려와서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상병님, 얘가 쓰러졌어요. 송상병이 당황해서 말했죠. 일단 의무실로 데려가. 진우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어요. 군의관이 진우의 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동상 직전이잖아. 오준이가 정연에게 영상을 전송했어요. 진우가 쓰러지는 장면까지 모두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장군님, 진우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의무실에 있어요.
정연은 영상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헬기 당장 준비해. 부관이 지금은 새벽이라서 하고 말하려 했지만 정연은 이미 헬기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쓰러졌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 정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의무실에서 진우는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링거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혀 있었고 손은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괜찮아? 군의관이 물었을 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누나에게 문자를 보낸 게 후회됐거든요. 누나, 미안해. 진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의무실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훈련소 상공에 거대한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UH-60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연병장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훈련병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왜 헬기가 여기에? 헬기가 천천히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로터 바람에 눈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간부들이 급히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누구 허락받고 착륙하는 거야? 중대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번뜩이는 투스타 계급장이 보였어요. 정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굽은 허리로 헬기에서 내려 곧바로 걸어왔죠.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장군 누구십니까? 계급장 봐. 투스타야. 이정연 작전 참모장님이래. 그분은 왜 여기에? 간부들은 긴장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위 간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연은 직접 의무실로 향했어요. 길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의 위력이었죠.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링거를 막고 있는 진우가 보였어요. 진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정연이 문을 여는 소리에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남매의 눈이 마주쳤어요. 누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잘 버텼지? 정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으며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 사이로 상처가 보였죠. 미안해, 누나가 너무 늦었다.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인한 투스타 장군이 한순간에 그냥 누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정연이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누나는 왜 여기에?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일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동생이거든.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문자 보내서 누나 일에 방해가 됐죠? 진우가 미안해하자 정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방해라니.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내 의무야. 정연은 진우의 상처난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장군님, 환자는 며칠 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동상 위험이 있어서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치료 부탁드려요. 그때 의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부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장군님이 왜 여기 왔을까? 혹시 특별 감찰이나 시찰인가? 아니면 훈련병 중에 특별한 애가 있나? 정연은 진우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누나가 모든 걸 해결할게. 진우는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누나가 와 있으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누나 고마워요. 진우가 작게 말했을 때 정연은 다시 한번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긴. 가족이잖아. 하지만 정연의 눈빛은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의무실을 나선 정연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누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정한 투스타 장군의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정연을 보고 간부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휘관들 회의실로 소집. 정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부사관들이 급히 뛰어가서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중대장, 소대장들, 그리고 고참들이 모였죠.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정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앉으세요. 정연이 간단히 말하고는 테이블 앞에 섰어요.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중대장은 누구죠? 정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박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박중대장입니다.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박중대장. 훈련병 이진우에 대해 보고하세요. 정연의 말에 박중대장이 당황했어요. 이진우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요? 정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의무실에 누워있는 이유가 뭐죠? 박중대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옆에 앉아있던 송상병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한 일들이 들통난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정연은 송상병을 바라봤어요. 송상병, 정연이 이름을 부르자 송상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진우 훈련병을 담당한 게 당신이죠? 송상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정연은 휴대폰을 꺼내 오준이가 보낸 영상을 틀었어요. 진우가 맨손으로 얼음을 깨는 장면, 쓰러지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영상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훈련인가요? 정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영하 15도에 맨손으로 얼음을 깨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송상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중대장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송상병, 왜 이진우만 장갑을 안 끼게 했죠? 정연의 질문에 송상병이 더듬거렸어요. 그게 뭐예요? 명확하게 답하세요. 정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송상병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몰랐습니다. 그가 장군님의 동생일 줄은. 정연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동생이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건 계급이 아니라 인간이었어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정연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중대장, 정연이 다시 중대장을 불렀어요. 네, 장군님, 당신은 오늘부로 보직해임입니다. 네. 박중대장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보직해임이요? 네, 저는 국방부 인권통제단장을 겸하고 있어요. 방금 전 이 부대는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정연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송상병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앞으로는 없어요. 정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군인이 아니라 가해자예요. 정연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훈련병은 내일 본부직할 대로 전속됩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해산 정연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면서 모두들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본부직할 대로 전속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부들은 훈련병들을 존중해 주었고 부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진우는 처음으로 군대가 이런 곳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우야,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소대장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의 상처도 이제 거의 다 나았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제28 보병사단 훈련소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연이 직접 지휘하는 조사였죠.
송상병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고 박중 대장은 전역 처리됐어요. 훈련소 전체 시스템도 개편됐습니다. 정연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군대 내 인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연은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장군님,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장군님의 동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군인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정연은 조용히 브리핑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군인은 동생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연은 진우가 있는 부대를 찾아갔어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진우는 훈련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누나, 왜 또 왔어요? 바쁠 텐데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웃으며 진우의 손을 봤어요. 상처는 다 나아 있었지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 다행이다. 누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진우가 말하자 정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긴. 내가 늦었어. 두 남매는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진우야, 이제 정말 괜찮아? 정연이 물었을 때 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누나가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정연은 안심했습니다. 정연은 훈련소 한 구석에 잠깐 들렀어요. 진우가 고생했던 그 제설 작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죠. 정연은 주머니에서 진우의 헌병 모자를 꺼냈어요. 진우가 의무실에 있을 때 가져온 거였습니다. 모자를 손에 쥐고 다독이며 정연이 중얼거렸어요. 넌 울지 말고 이겨야 해. 그게 우리 가족이니까.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정연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동생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헬기에 올라타기 전에 진우를 한 번 더 봤어요. 진우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온 거였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연이 혼자 말했어요. 헬기가 떠오르면서 훈련소가 작아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진우는 훈련을 마치고 정식 군인이 되었습니다. 수료식 날 정연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투스타 계급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수훈련병 이진우, 진우의 이름이 호명됐을 때 정연은 박수를 쳤어요. 진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 끝에 당당하게 서 있는 진우가 대견했거든요. 수료식이 끝나고 진우가 정연에게 뛰어왔어요. 누나 봤어요? 우수 훈련병이래요. 진우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연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진우가 말하려 하자 정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누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두 남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그날 저녁 두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가던 작은 식당이었어요. 기억나? 여기서 누나가 첫 월급 받고 고기 사줬던 거. 정연이 말하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누나가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기억해요.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다고 기뻐하셨잖아요. 진우의 말에 정연이 웃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기뻐. 누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도 어른이 됐어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정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은 계속할 거야. 그게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믿고 있어.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가 물었어요. 누나, 후회 안 해요? 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정연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요? 진우가 궁금해하자 정연이 설명했어요. 내가 이 계급장을 단 진짜 이유를 확인했거든. 권력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야. 특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군인하실 거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정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진우는 누나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다니던 그 누나가 이제는 정말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나 사랑해요. 진우가 갑자기 말하자 정연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말하고 싶었어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연도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진우야. 두 남매는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정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우가 훈련을 마쳤다. 우수 훈련병으로 수료했다. 내가 군인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정연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누군가를 지켜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